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죽음을 이기는 힘,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로 죽음으로 이끄는 힘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요, 그냥 별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이지만 그게 사실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누구를 무시하는 말, 하대하는 말, 대접하지 않고 취급하는 듯한 말, 그런 말들이 말 폭탄이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 진짜 죽음에 이르는,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연예인들 악플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들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은 지금 유튜브 하는 지가 3년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걸 하고 싶었어요. 막상 진짜 해봐야지 그랬던 게 7년 전입니다. 제가 한다 그랬더니 아버지 그런 말씀 유튜브 했다가는 악플 달려갖고 아버지 성격에 못 견딜걸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좀 이빠른 말도 좀 하고 말했다가는 악플 아버지 견디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냥 겁이 덜커덕 나잖아요. 못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욕 좀 먹으면 먹지, 엉터리 없는 말 하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것처럼 말이 비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폭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어떤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상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위돌에 걸려 넘어졌다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바위돌은 부딪히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부딪힐 때와 걸려 넘어질 때 어떤 게 그 사람한테 충격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부딪히는 거는요, 이렇게 힘을 주고 대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아프긴 하지만 난리가 날 정도로 크게 다치지 않을 경우가 차라리 많죠. 근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밑에 돌매가 있었으면 그게 머리에 박혀갖고 뇌출혈이 돼갖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계단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갖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나타나요. 그냥 별거 아닌 건데 넘어지면서 머리 다치거나 그러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갑자기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자극을 뇌로 올리지 않고 중간에서 차단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자극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 멍하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자극받지 않은 것처럼 주섬주섬 처리하고 나중에 가서 되짚어서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전쟁터에서 자극 차단 장치에 대한 연구가 됐는데요, 총알을 맞았어요, 허벅다리에. 근데 그때 총알 맞은 거를 의식해갖고 아픔을 느끼고 그럼 전쟁터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투 능력을 상실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에 올라가는 거를 차단을 시킵니다. 뇌에서 아픈 걸 못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막 싸우고 전투 끝나고 일단 연락돼서 왔는데 너 피 묻혔어? 나 총 맞았네? 그리고 그때 기절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정작 큰 자극은 그렇게 금방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지 않는데, 의외로 작은 자극이, 우리 왜 뒤통수 맞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별거 아닌 돌뿌리에 걸려서 크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보통 대화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럴 때 누가 인사를 하는데 안 받아요. 며칠 전에 말을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젊은 사람인데 가까운 어른이 계신데 조금 서운한 일이 전에 있었대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안 받더래요. 아주 힘들어서 왜 인사를 안 받을까? 그렇다고 인사 안 할 수도 없고 참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소하고 단순한 일이 걸리면 넘어지죠.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약간 의처증이 조금 있으세요. 의처증은 아주 중요한 정신병이거든요. 의처증이 망상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병인데, 망상은 타협하지 않죠. 설득에 응하지를 않아요.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비슷한 거예요.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정도죠. 그럼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나한테는 생전 웃지도 않고 보면 얼굴이 무뚝뚝한데 동네 슈퍼 아저씨하고는 그렇게 친절하게 웃는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쁘대요, 자기 아내가. 그래서 야, 너 왜 그놈하고 뭔 일이 있냐, 왜 그놈 보면 그렇게 웃고 나한테는 웃지도 않고 그러냐. 이분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가서 아내를 몰아붙이고 슈퍼에 가면은 돈도 자기가 내고 거스름 받고 이런 단계에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봐도 아내가 아주 고우세요. 그런데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 나가라고. 아니, 말만 하면 툴툴거리고 무뚝뚝하고 핀잔 주고 남편만 보면 바짝 긴장이 되는데 웃음이 나오냐? 웃질 못하겠다, 남편 앞에서. 그런데 슈퍼 주인은 동네 사람인데 물건 사러 가고 그러면 동네 지간에 웃고 인사를 해야지 인상 쓰고 인사를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같이 했어요. 작전이 좀 필요하다.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데 남편한테도 좀 웃어주고 이런 얘기 한참 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실망할 수도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심하면 그것이 편집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그렇게 특별히 이상하고 악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아유 죽지 뭘 사냐 너, 이런 말도 흔히 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진짜 아픈 말이 되고,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럼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있었던 것처럼, 아픔에 이르게 하는, 꼭 죽어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죠. 계기를 만들어주는 말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사소한 말 한마디,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한 말씀 드리는 그 말이 죽음으로부터 이겨나게 하는 말 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고 세상 헛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비료가 되는 말을 쓰느냐, 폭탄이 되는 말을 쓰느냐, 평소에 말할 때 이모저모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